사실 홈케어만으로 블랙헤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로는 어느새 가득 차 있는 블랙헤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블랙헤드의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저 같은 카리스마 대충 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인 블랙헤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저희 레디피부과 은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은 원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셔서 블랙헤드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전부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맞죠, 원장님? 우선 블랙헤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블랙헤드는 피지 분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피지샘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모공을 통해 적절히 배출되어야 하는데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그러면서 모공이 다양한 이유로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서 쌓이게 됩니다. 쌓인 피지가 공기와 만나는 부분은 산화되면서 우리 눈에 검게 보이는데요. 이를 블랙헤드라고 부릅니다. 결국에 문제는 피지의 분비네요.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면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 홈케어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되는 홈케어 방법으로는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케일링 기능을 하는 화장품을 발라서 피지를 녹여주는 방법,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문질러서 피지를 녹여주는 방법,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보습제를 도포해서 피지를 묽게 만들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홈케어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홈케어만으로 블랙헤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로 남아있진 않았겠죠? 원장님, 제가 홈케어 매니아인데 홈케어는 정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케어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개선이라고 봐야 하고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로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어느새 가득 차 있는 블랙헤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코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코팩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코팩을 떼보면 피지 알갱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치만 이런 접착력이 강한 코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고 실제로도 지금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집에서 하는 관리들은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블랙헤드는 과도한 피지 분비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뭘까요? 피지 분비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 온도나 습도, 호르몬, 먹는 음식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데요. 개개인의 절대적인 피지 분비량은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교정만으로는 피지를 줄이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타고난 피지 분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을 먹는 방법과 피부과 시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은 비타민 A 유도체인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으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약인데요. 이 약은 코뿐만 아니라 전신의 피지를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단순히 블랙헤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드름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단지 꼭 블랙헤드만으로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는 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 전신적인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블랙헤드는 피지 분비가 특히 과도해서 생기는 이 국소적인 부분만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부과 시술로는 PDT, 골드 PTT, 그리고 피지샘을 파괴시키는 140나노미터 파장대 레이저, 그리고 포텐자나 아그네스 같은 미세층 고주파 시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효과가 가장 확실할까요? 모두 장단점이 있는 치료지만 블랙헤드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치료는 아그네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나온 장비나 시술 중에는 아그네스만큼 확실하게 피지샘을 파괴해서 블랙헤드의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는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아그네스는 여드름 치료에도 정말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여드름하고 같은 원리로 블랙헤드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그네스는 미세한 바늘을 피지샘까지 삽입한 뒤 바늘에서 나오는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로 열을 발생시켜서 피지샘을 직접 파괴시키는 장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과 블랙헤드에서 근본적인 치료에 가장 가까운 시술이에요. 레디 피부과에서 아그네스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던데요? 진짜 한 땀 한 땀 하는 시술이라서 레디 피부과에서 받길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민 원장님, 항상 모든 시술은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아그네스도 그럴까요? 모든 장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같은 장비로 같은 시술 받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좋게 쥐어 짜내는 그런 거죠. 아그네스는 특히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인 시술이에요. 우선 숙련된 피부 관리사님들이 있어야 되고요. 압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주파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잘하려면 시술하는데 압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보인다 하면 다시 압출을 시키는 저 같은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아그네스를 시술할 때 바늘의 깊이, 삽입하는 방향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나기도 하고 바늘을 완전하게 삽입하지 않으면 피부 표면에 불필요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 세심하고 숙련된 손기술이 필요한 시술입니다. 원장님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가 맞고요. 후배나 주변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대충대충 시술하기예요. 대충대충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네. 블랙헤드는 코에 아주 밀집해 있는 병변들이잖아요. 너무 욕심을 내서 한 번에 인접해 있는 피지샘들을 전부 파괴하려고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바늘을 삽입해야 됩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럼 남아있는 피지샘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죠. 이렇게 한 번에 문제가 되는 모든 피지샘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시술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블랙헤드가 있는 정도와 피지 분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횟수는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번 이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듣기에는 너무 아그네스가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좋은 시술인 아그네스도 단점이 있을까요? 바늘을 피부에 찌르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드름에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지샘이 파괴되면서 농포가 올라올 수 있어서 다음날 내원해서 압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다음날 나오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시술받고 초기에는 모공을 꽉 채우고 있던 검은 블랙헤드들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모공이 커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근본적 원인이었던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 그 배출구인 구멍도 점점 수축이 되면서 모공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탄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모공 수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스코프락셀 같은 레이저나 주벨 등의 스킨 부스터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서 모공 수축을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는 치료가 안 된다 혹은 평생 관리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홈케어로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계속 재발하는 블랙헤드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아그네스로 확실하게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